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제 복지 비용 많이 줄어들고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변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GDP가 비슷한 이제 대만은요. 이제 한국에 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급여보다 반밖에 안 된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서민들의 급여가 120만 원, 150만 원 막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월세는 되게 높다고 하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하는 한국도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제 1년에 세금이 100조가 빵꾸 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뭘로 메꾸겠습니까? 세금 늘리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뭐 1,400원인 거 이거 1,500원 되고 1,600원 되고 매년 이제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계속 인상하고요. 지하철 이제 거리마다 이제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일본처럼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올라가고 이제 범칙금도 이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생기겠죠. 아마 이제 주민세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주민세가 뭐 만원 초반, 뭐 12,000원 이 정도 아닌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적을 겁니다. 근데 일본처럼요. 주민세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담배값도 올라갈 것 같고요. 4,500원이 8,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이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결국에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빡세질 텐데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 또 어떻습니까? 유럽은 소득의 22%를 내고 소득 대체율이 55%랍니다. 일본은 18% 내고 기존 소득의 50%죠. 미국은 24% 내고 기존 소득의 60%를 받는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 납부여율이 9%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의 40%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국민연금을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인식한답니다. 소득 대체율이 40%가 아니라 20%가 돼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려면 지금 국민연금 납부율이 9%인 걸 25%, 28% 내야 된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아마 앞으로 새로 이제 들어서는 이제 정부에서 국민연금 납부율 9%에서 13%로 올려도 9에서 13으로 올려도 소득 대체율이 40%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42%다, 43%다 얘기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 대체율은 기존 소득 대비 40% 힘들다. 뭐 30%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봐야죠.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율이 9%에서 13%로 올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13%가 14되고 15되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건 미국의 24%, 유럽의 22%는 좀 힘들 것이고 일본의 18%의 기존 소득 대체율이 한 50%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연금 납부율이 지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뭐 30만 원 낸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60만 원 내는 시대가 오겠죠.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뭐 15년이 아니라 20년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납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미국장 이제 미국 주식시장 박살나고 미국도 물가 폭등하고 한국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1월 24일 날 기준금리 인상했죠. 0.25에서 0.5%로. 2025년에 일본이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026년이 되면 미국의 일본의 기준금리가 0.5가 1.0이 되어 있을 걸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엔화가 올라가면요, 엔캐리 자금 이탈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일본계 자금 빠져나가면 한국에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자금에서 들어가면 한국 경제 상황 박살나는 겁니다. 엔화가 1,500원이 되는 날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엔화가 1,500원 되던 날이 언제입니까? 리만 사태 때요. 그때 엔화가 1,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붕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IMF 때만큼의 위기가, 충격이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실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개개인들은요, 생존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더 빡세진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물가 외에 각종 이제 세금들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이제 빚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의 이제 빚에 대한 이제 가상금리 부과로 이자 부담, 원금 상환 압박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내몰리면 우리는 이제 극한의 이 방법들,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기득권들의 이 길들임, 그리고 경쟁이 없고 이 착취당하고 기득권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뭡니까? 독점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상법 개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마트를 말씀드리는데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은 사내이사가 아니에요.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사내이사로 이 역할을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고 경영을 제대로 해서 신세계 그룹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마트 주주인지라 이마트 망하고 주가 떨어지고 뭐 그러는 걸 절대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SK든 삼성이든 LG든 카카오든 중복 상장해서 이 주주들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국장이 아니라 미장을 한다라는 것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법 개정해야 되고 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도 유입되고 개미들도 많이 뛰어들어서 그들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게끔 주식시장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바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트럼프발 경제 쇼크가 한 번 올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박살이 나고 한국의 주식시장도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좀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경제 재앙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누구를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미 경험해본 일본을 통해서 경험을 한 일본의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릿고개 시작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도 조심하고 대출 받지 않고 각자 도생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 시대의 과거의 성공과 영광은 잊어야 된다. 좀 잠잠해질 때까지, 나아질 때까지 조심해서 조용히 지내자. 나대지 않자.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도 조심하자. 약점 안 잡히려고 애쓰자.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실수해가지고 큰 일에 휘말리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